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리죠. 이제 좀 글로벌 분석 오래간만에 한번 해드리죠. 요새는 이제 지수 접근할 필요 없고 그냥 지수가 2000을 급락하더라도 우리는 내수주나 남은 정책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집중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 그림을 미리 그려봤습니다.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대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IT가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은 빵 주식.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앞으로 빵 주식이 어떻게 되나? 이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거 한번 보세요. 어디다 놨냐. 지금 이제 시장을 결정하는 게 이제 저는 나스닥이라고 봅니다. 나스닥. 그러면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나스닥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 그림입니다. 중요한 맥점은 8월 7일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9월 15일 요때가 이제 그 9월 말 선물옵션 만기 정확하게는 한 16일인가?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요거 15일 잡은 거는 공매도 재개 결정일이에요. 그러면 저기 약간 파란 선이 만입니다. 그 다음에 약간 하늘색 선이 121선 9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 그럴 때 영향은 이제 홍콩, H, 항생, 원달러, 위안화 8월 7일부터 이제 관세를 어떻게 매기나.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의 감각과 각도 이런 배운 적 있죠. 1대1로 뽑아보는 거. 지금 저점에서 미국 빵 주식이 고점까지 며칠 올랐냐면 9월 10일입니까? 예. 그러면 9월 10일 전후에서 한번 보죠. 그러니까 공매도 결정일로 치시면 됩니다. 그 9월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9월 10일입니까? 요게 85일 올랐어요. 85일 동안. 그러면 1대1로 놓는 거예요. 이 85일을 시간을 4등분 해보세요. 그리고 상승 진폭을 4등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은 이 홍콩 항생이나 H지수 부러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침이에요. 제가 은행 증권주 매매 안 하겠다는 게 그 엄한 짓 한 것 때문에 하반기에 미국 증시 빵 부러질 때 저 홍콩 H 또 미중 간의 전쟁이 격화될 때 지수 홍콩 지수 건드리면 저기서는 여러분들 3, 40조가 걸려 있습니다. ELS. 그러니까 요새 뭐 옵티머스 펀드니 라임 펀드니 뭐 이런 것들 사모펀드 사고 치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 근본주의자는 가장 또 화려하고 좋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러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게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받냐?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에요. 전기차, 수소차, 그 다음에 연초 대비 상승률 상위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또 파생시장에서 공격 대상 1호로, 그리고 뉴 관련된 종목,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다우가 만까지, 그럼 지금 700포인트예요.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여러분들 700포인트 하루 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요. 에이, 설마 우리가 다우지수 2000을 하루 만에 몇 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8월달은 실적과 유동의 검증을 제가 9월달까지 7, 8, 9 계속 체크하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3일이 갈림길의 D-Day라고 그랬죠. 오늘 D-Day 느낌 어떠세요? D-Day 느낌이. 제가 21일날 예고해드렸던 그 파생 포지션 느낌하고 비슷하죠. 폭탄 제조된 것 같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는데 어때요? 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선물 파생시장 에너지 보면 얘네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하방 공격, 확인형 하방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제가 21일날 여러분들 폭탄 제조된 것 같다라고 전략 세워갖고 그렸다면 이제 나스닥도 최악의 시나리오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쪽에서도 이제 8월 말까지 미리 그려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3% 마이너스선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54,000원, 52,000원 두 가지 선을 딱 그려 놓으세요. 선물은 오늘 290까지 공격했죠.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드렸어요. 하방 단기 쉬어라. 그리고 291과 290, 이제는 292.5가 저항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상승도 N자라고 그러잖아요. 1, 2, 3. 하락도 A, B, C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디들을 딱 거나봐요. 데이터들을. 그래서 거기에 맥점이 어디냐? 290과 287.5입니다. 8월 말까지 제가 아침에 미리 그려드린 이 3% 라인, 마이너스 3% 라인은 절대 불가침형이 상승 추세가 유지되려면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선입니다. 이거 무너지는 순간에 어디까지 뺄지는 뭐 5%까지 뺄지 9%까지 뺄지 뭐 13%까지 뺄지 헐하게 뺄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선 이 287.5입니다. 이게 종합주가지수 환산지수로는 2080입니다. 290은 2200선이고요. 요거는 언제까지? 8월 중순까지요. 8월 중순까지. 그때까지는 시가상위 종목이든 그동안 급등한 종목이든 제가 매매하지 마 전략. 그러면서 어떤 종목으로 체크해드렸죠? 구제약주나 정책 관련주나 남아있는 걸로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5G도 제가 LGU 플러스는 입두뻥끗 안 해죠. 13,000원대 매도 이후에는 옆에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유가 나오잖아요. 미국이 파이하고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을 꼭 집어갖고 이런 뉴스 아침에 보셨죠? 이런 뉴스. 미국 LG U+의 화웨이 바꿔라. 여러분들 이게 기업들한테 이런 국가가 명령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미 동맹이라는, 그 다음에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그 다음에 또 8월 7일날 관세
면제 기간 시한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멍한저우가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송환될 때 상황, 그 다음에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KMW니 OE솔루션이니 RFHIC니 이러한 5G 종목들한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5G 그래서 트레이딩 RFHIC 3만원 초반에 사신 분들 4만원대 무조건 때려라. 그리고 KMW는 매매 안 하겠다. 65,000원 돌파해서 10% 더 가는 거 남드시게 하라. OE솔루션 보유하신 분 때려라. 왜 이런 얘기를 해드렸겠습니까? 여기에는 이거는 다음 정부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민주당이 득세하면 더 심해질 거예요. 중국은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자기네들 막는 거를 막는다는 표현은 바다로 나가는 길을 지금 인도, 호주 이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다이아몬드 일본, 인도, 호주, 미국 이게 다이아몬드 같이 생겼죠. 지금 남태평양에서 인도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해상 훈련하고 있습니다. 해상 훈련하고 있어요. 이런 게 연계돼서 지금 뭐 영사관 쇼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중국은 진주 목걸이 전략으로 이 다이아몬드를 부수려고 그래요. 이거 하루아침에 생긴 전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딱 보면 그 인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인도 막는 자리에 항구를 파키스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도에 돈과 뭐 개발해 주겠다 하면서 1대1로 뭐 철도 놔주겠다 뭐 등등 하면서 여기다가 항구를 연결시킵니다. 이걸 진주 목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닷길을 여는 거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게 다이아몬드 전략이에요. 인도, 미국, 일본이 중심이 되는. 근데 이게 군사적인 구도인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구도로 G7의 한국 참여 여부 밝혀 주한미군 이 분담금 가끔 가다가 철수하겠다 협박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줄 살서 이런 것들 그리고 G7에 어떻게 할 건가 아직까지 우리는 명확한 입장을 안 내세우고 있어요. 이런 게 제가 북방주 하지 말라는 전략하고도 연계되어 있고 금융주 하지 말라는 전략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홍콩과 연결되어 있고 북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홍콩을 흔들면 이때 또 군사적인 에너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헤지펀드들이 장난을 친다고요. 뭐 소로주 같이. 그래서 홍콩 부러져 봐요. 그럼 우리나라 ELS 3, 40조 들어있는 거 유로 스톡스하고 여러분들 중국 펀드주 들었는데 그게 다 홍콩 H나 유로 스톡스로 기초자산이 돼 있습니다. 또 엄한 홍콩 부동산, 영국 부동산, 유럽 부동산 이런 걸로 기초자산이 돼 있는 펀드도 무지 많아요. 그런 것들 지금 반토막된 것들 실제는 코로나 때문에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장부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게 모르게 요번에 한국은행에서 특수목적 회사 만들어 갖고 자금 지원을 계속 해줍니다. 그거 터지면 우리나라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터뜨릴 거예요. 근데 저기 글로벌로 터지면은 용빼는 한국은행 못 막아요. 그럼 환율이 갑자기 100원을 치고 나갑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안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하고 비슷하냐면요. 2017년도 7월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 2007년도 7월달
기억나세요? 이때 2017년 7월달 3천 간다고 그랬어요. 2450 돌파할 때. 뭐 기관하자. 이때 온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롱숏 전략. 다른 것이 희생됐죠. 그런데 실제 파동은 딱 150 더 갔습니다. 2600. 근데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는 7월 꼭지가 7월과 10월에 나왔고 SK하이닉스가 더 갔어요. 그래서 진짜 꼭지는 2018년도 1월에 2600 그리고 나서 박살을 냅니다. 지금 2200이라는 자리가 저는 그때와 비슷하다. 가봤자 50에서 100이에요. 그런데 그 50, 100이 우리가 지수로 인덱스와 연결되지 않는 한 종목으로는 까꾸로 그때 지금부터 망가지는 게 급등한 건 다반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1800과 1900까지 와도 상관없는 것들. 최악의 경우요.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최악의 경우 1800과 1900 아니면 나스닥이 아까 부러지는 만을 부러뜨리는 장이 나올 때에도 상관없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덜 다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SK 바이오팜 상장 전과 후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예고까지 해드렸어요. 이제는 주당 매출액을 봐라. 바이오 4년 적자 연속에 무슨 임상, 2상, 3상 되고 막 그렇게 뭐 사모펀드나 여객펀드와 연결된 것들 SK 바이오팜 이용해서 다 팔고 나올 테니까 이거는 그 그래프에도 안 나와요. 이 바닥에 갖다 대서 20, 30년 된 그 매니저 라인들만 알았던 내용들입니다. 주가는 막 급등하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뒤에는 빠져나오는 시나리오거든요. 그걸 제가 6월 23일,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냥 정확한 건 묻지 마시고 그 SK 바이오팜 상장 전에 오히려 이 바닥 선수들이 이제는 구제약주로 가고 무슨 바이오자 들어가고 4년 연속 적자에 뭐 등등등등 있는 것들은 다 엑스타니까 뭐 HLB가 됐던 ALB 바이오가 됐던 레고캠 바이오가 됐던 천랩이 됐던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 다 빠져나오시고 한 8월 말까지 적정 보고서 나오나 감사 보고서 리스크를 견뎌내나 실적단 확인하고 감사 보고서 적정 나오는지 보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하나씩. 이런 것들이 이제 121선 만날 때까지 매매 안 한다고 그랬어요. A, B, C로. 그러니까 ABL 바이오, 아까 SK 바이오랜드 왜 그러냐. 이미 그 선수들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8월 말까지 그거 안 건듭니다.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즉, 이런 그래프 나올 때까지. 그동안, 상반기를 주도했던 종목은 이런 그래프. 121선에서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지지하는지. 근데 반드시 적정 나와야 돼요. 감사 보고서 적정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매매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구제약주는요. 근데 구제약주도 한 달 반 내지 두 달의 짧은 순환으로 봅니다. 근데 구제약주에서 아이디어는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52주 최저가와 최고가를 잡아주시고요. 어떤 거는 52주 최고가를 돌파한 것도 있고 아직 못 돌파하고 120일 이격이 50% 안 된 상태에서 찌글거리는 거 있고요. 그래서 파란색 그림이 있고 까만색 치고 나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조건을 설정합니다. 122격이 100% 넘는 거. 그
그리고 52주 최저가 대비 약간 중저가 옐로칩의 세력주는 300% 이상 올라간 거. 만원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3, 4만원 되는 건 매매 안 한다는 얘기예요. 더 간다고 그래도요. 그래서 이러한 구제약주들을, 그러니까 구제약주들은 그렇게 연속 적자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글링 하기보다는 제가 테마로 해서 제약주들, 구제약주들 사이클을 한번 그래프로 돌려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약을 한번 눌러봐요. 여러분들, 그리고 옆에 그래프를 한번 띄워놓고요. 그래프를. 그리고 한 번씩 쭉 이렇게 도상훈련을, 그러니까 121선이 하락인지 상승인지, 그 다음에 5일선, 11선, 21선이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씩 봐요. 지금 한번 보시죠. 이걸 위치 파악이라고 그러거든요. 같은 제약주 내에서도 할 거와 안 할 거를 구분하는데 요거를 판단의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요. 제일약품 한번 눌러보세요. 제일약품 52주 최저가 얼마예요? 15,000원. 더블 얼마예요? 3만원. 따더블 얼마예요? 6만원. 따더블란 종목입니다. 그리고 먼저 고점은 지금 고점 아니에요. 6월 10일 날 찍었습니다. 그리고 60일까지 죽였다가 다시 땡기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거 하시겠습니까? 옆에도 가지 마세요. 보이자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경동제약. 경동제약은 6월달까지는 잘 못 갔어요. 그리고 눌림목은 같이 조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치고 나가요. 121선에서 더블 얼마? 16,000원. 얘는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얘는 경동제약. 그 다음에 신신제약. 얘가 이제 그 국제화품하고 비슷하죠. 올려놓고 길게 조정했다가 이제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신신제약. 그 다음에 요거는 국제약품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제약품 패턴이요. 근데 이제 국제약품은 우리가 어저께 다 매도해 드렸습니다. 이유는 122격이 더블 나서요. 127,000원인데 14,000원, 16,000원. 그리고 바닥에서는 헐. 그러니까 매매하지마 조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아갖고 명문제약으로 이동해 드렸죠. 그럼 명문제약은 어느 가격대에 오면 팔까요? 명문제약은. 이게 키맞추기 개념입니다. 저 121선에서 5,000원에서 더블 날라면 얼마예요? 만원. 직전 고점 얼마예요? 8,700원. 그럼 얘는 이 직전 고점 돌파하는 거 만원 사이에서, 그러니까 9,000원, 만원 오면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강약품은 여러분들 옛날부터 한 겁니다. 부강약품, 그 다음에 또 얘는 12,000원부터 한 거예요. 부강약품이 얘네들 엄청나게 창업 투자 많이 했어요. 본업보다 상장 가능한 여러 가지 기업들을 투자해서 엄청 수익을 챙긴 제약사입니다. 그러니까 약 팔아서 수익 낸 것보다 기업 투자, 바이오 회사들 투자해갖고 엑스트 해갖고 엄청 수익 난 회사입니다. 부강약품. JW 중해제약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이제 중저가 구제약주 중에 남아있는 게 뭘까? 아까 명문제약.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종목들도 하나씩 눌러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목 선발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걸 선택하나? 이제 녹십자도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녹십자도. 구제약주에 우리가 이제 대명사 종목으로 14만원대 억 단위 사놓으면 25만원까지 볼 거다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거나, 예, 맞아요. 동성제약 한번 눌러봐요. 동성제약. 121선 밑이나 근처에 있고, 이제 키 맞추기예요. 동성제약. 동성제약은 19,000원, 2만 오면 무조건 때리고, 그게 거기까지 갈지는 매일매일 데드라인을 정하는 거야. 이제는 동성제약은 14,000원 데드라인 정해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는 이제부터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성제약 14,000원 깨면 50%만 끊었다가 다시 밑에서 다시 사는 그런 감각으로 가는 얘기. 파도 타라는 얘기예요. 파도 타라는 얘기. 지금 우리가 유바이로직스 때려갖고 다시 이제는 13,000원 단위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서 다시 껴넣어라. 아침에는 고점이 아침에 반 때려 11,500, 12,000원 다시 껴넣어 14,000원대 때려 이제는 아침 고점이 지지대나 보라는 것 같이 얘도 이제 데드를 14,000원 잡는 거예요. 그러면 14,000원 깨지 않아요. 15,000원 넘어요. 그럼 데드 이제 15,000원 잡아요. 그러면서 비율 매도는 17,000원과 2만원 사이에서 때리는 겁니다. 동성제약의 감각이에요. 그러면 여러가지도 있잖아요. 대화제약. 아직까지 못 간 것들입니다. 대화제약. 명문제약, 대화제약, 삼성제약 이런 것도 아직 못 간 것들. 그런 것들의 길목 전략 오케이. 그런 종목들의 전략을 여러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됐는데 데드라인 의미를 자꾸 모르시나?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성제약을 데드라인 잡는다는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동성제약 얘가 오늘 발동을 걸었어요. 근데 어디까지 갈지는 시장이 정답 아니에요.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데드라인은 14,000원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14,000원 깨면 내가 보유한 거를 반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1,000원이나 1,500원 나면 다시 바로 끼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크게 오른 거 아니잖아요. 위치가. 얘가 만약에 지금 데드라인이 2만원에 있어요. 19,000원은 그건 다 끊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14,000원대 데드라인은 아직 시작의 초입 아니에요. 1, 2, 3. 그러니까 반만 끊어놓고 다시 흔들 때 다시 사서 땡기는 파도 타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드라인 의미는 시장을 조절하겠다는 얘기예요. 조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전쟁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은 아직 121선에서 이격이 얼마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제일 급등한 신신제약. 여러분들 신신제약보다 더 급등한 거. 최고로 급등한 게 뭐죠? 잠깐만 여기 보시면 제일약품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일약품 이런 것들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고 데드라인은 완전히 이제 6만원 잡는데 이건 데드라인 6만원 잡아요. 6만원 깨고 이거는 다시 안 사요. 위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가 3만원 35,000 직전 고점 돌파하고 122선에서 한 10% 20% 위치일 때는 팔고 다시 삽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제 1, 2, 3, 4, 5의 게임 끝나고 완전히 바닥에서 엄청난 급등한 거는 끊고 나가요. 그러니까 데드라인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조절하는 선을 나름대로의 그 선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흐름은 각자 스스로 알아서 조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제약주는 지수가 빠져도 계속 순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국제약품 팔아서 명문제약으로 이동해 드렸고, 그러니까 121선 이격이 낮은 거, 멀고 121선 기준으로요, 멀고 가까움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성제약이나 CMG제약 같은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제가 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명문제약 놓치셨어요. 그럼 삼성제약 사놓고 기다리세요. 왜? 얘는 122선이잖아요. 122선. 그럼 얘는 어디에 오면 치고받고 해야 돼요? 그때는 그거는 기준을 월봉 갖고 잡습니다. 월봉.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위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장이 조정하더라도 구제약주는 저는 순환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뭐 3D라든지 수술용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하신 그 전방이나 예를 들어서 전방이나 경농이나 이런 건 다 뭐예요? 사양산업이에요. 본업은 망가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방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매도 사인 내드렸습니다. 매도 사인 나간 종목이에요. 이거는 이거 왜 매도 사인 났죠? 이거 15,000원 아래에서 이거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25,000원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왔죠? 첫 번 왔어요. 그래서 때리고 이제 2만원 아래에서 쌍바닥이죠. 마치 SK 디스커버리 우선주하고 비슷하게 이거 품절주 성격으로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 저는 이 꼬리 달린 자리 27,000원부터 가는 거는 남드세요 합니다. 왜? 아까 122선이 어디 있어요? 15,000원에 있다고요. 이건 언제든지 15,000원 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왜 가요? 요새 재건축, 뭐 그린벨트 풀을다다 안 됐, 뭐 하다가 재건축, SOC. 그럼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는 외곽에 있었는데 개발돼 갖고 다 도심에 있어요, 이제. 전방이나 경방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땅이 대한방직이나 대한방직 저 영등포에 있었잖아요. 다 도심 내에 있어요. 전방도 김무성. 그 다음에 그쪽 공장 지역을 개발해서 뭐 아파트 짓니 뭐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갖고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사업에서 플러스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기업들은 뭐예요? 정치 권력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허가를 맞아야 됩니다. 저 땅에 질 수 있어야 돼요. 질 수 없으면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치 테마주 같이 보는 겁니다. 전방, 경방, 부산산업 이런 것 다 무슨 뭐 가덕도 공항 뭐 연결고리 이렇게 해갖고 다 무슨 개발형 부동산. 그러니까 이 기업은 본업은 망가져 있고 주변에 개발형 부동산 연결고리. 그러면 전방은 보유하신 분들 다 매도하십시오. 더 가는 거는 남가죠.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경방은요. 경방은 오히려 전방 판 거 경방 사는 거 오케이. 얘는 지금 121선에 있어요. 얘는 15,000원을 돌파하면 그때 치고받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부동산 매각, 위치 이런 것들의 정책 연골고리로 보겠습니다. 내년도 4월달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연골고리.
이렇게 갖다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흐름을 잘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121선에서 더블은 안 갔어요. 근데 50% 정도 간 거. 요건 아직까지 꼭지를 안 찍은 겁니다. 이거는 트레이딩 매매 스킬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유제약 같은 거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보유자의 영역.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 12,000원이에요 12,000원에서 14,000원 사이 하지 못했으면 저는 이거 2만원에 안 하겠습니다. 이게 122선의 더블이 얼마야? 24,000원. 이거 하려면 저 꼬리 달린 자리 어느 날 갑자기 눌림목 줄 때 15,000원 정도? 거기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격이 더블은 안 갔고 한 50 정도 선에 있다.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 감각인데 유유제약은 안 할랍니다. 유유제약은 아직까지 유유제약 하느니 CMG제약이나 삼성제약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원제약은 얘도 비슷해요. 얘는 52주 최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늘 안 따라갈랍니다. 보유하신 분은 25,000원 데드 잡으라고 그러겠습니다. 25,000원 깨면 무조건 끊어. 그리고 얘는 22,000원 지지 하나 볼래요. 그리고 대충 목표선은 3만원과 32,000원 잡겠습니다. 121선 기준으로 더블 되는 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예를 들어서 3만원 갔어요. 몇 프로 먹게요? 20%. 이런 투기 종목들 20%는 순식간에 먹었다가 순식간에 깨지는 역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제자리 뛰게 할 때 하지 않으셨으면 눌림목 때 이 17,000원, 18,000원에 이때 하지 않았으면 아유 놓쳤다. 이 싸움의 영역이 대원제약이나 유유제약은 위치가 나빠요. 오늘 따라갔어요. 이거 내일 당장 짱돌 20%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오히려 아까 문자 드린 위더스 제약 이거나 사놓으시죠. 오히려 신규 상장되고 눌렀다가 얘가 이제 치고 나갈 요거 치고 나갈 거 다시 4만원 돌파하나 보시고요. 아니면 이제 태풍이 오는 기절에 우리 한국주처감 팔았잖아요. 이거 눌림목 다시 9,000원과 9,500원에 딱 122선 다시 오잖아요. 이런 눌림목이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구제약주도 위치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동구바이오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얘도 애매해요. 동구바이오제약도 구제약 중에 위치가 애매하다고. 꼭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느니 우리 지금 집중하는 유바이로직스 눌림목대 다시 사십시오. 그거는 아직도 더블이 더 보여요. 여기 바닥에서는 벌써 더블 났죠. 이제 다음 최고 12,000원까지 흔들 수 있어요.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기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음 목표는 2만원 이렇게 그거 하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아까 못 간 거 삼성제약, CMG제약, 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도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들 제약은 옛날에 우리 대통령 됐을 지금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설 때 너무 한번 해먹었어요. 이게 낙인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은 안 되겠지만 이 바닥 선수들이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드리냐? 이제 그분은 물러나가실 일만 있잖아요. 내년도 서울시장부터는 이제 레임덕 현상 나오고 차기 대권의 모든 에너지가 갈 텐데 옛날 거 안 해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최근 조사해보면 우리들 제약 건드린다고 하는 에너지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프 모양은 좋거든요. 그래프 모양은 좋아요. 그러니까 모양으로만 보면 이거는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볼만 해요. 그런데 꾼들이 없어요. 꾼들이. 그래서 명문제약이니 삼성제약이니 다른 것들보다 점수를 낮게 잡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이미 해먹었어요. 우리들 제약, 우리들 후브레인. 낙인 효과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목도 보시면 그러한 흐름으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CM제약은 7,000원 돌파할 때까지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 7,000원 7,000원 돌파할 때까지. 현대바이오도 동성제약하고 비슷해요. 현대바이오도 동성제약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CM제약이니 현대바이오니 삼성제약이니 요런 것들이 이제 낫단 얘기죠. 구제약주 중에는. 다른 것들은 다 이제 얘네들도 어떤 건 끝물이 나와요. 끝물이.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제약주도 바닥들이 아니에요. 바닥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122선 그리고 저기 고점 한번 돌파하는 자리를 17,000원 거기에서 또 치고받고 하면서 그때 얼마의 거래량이 붙나 그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구제약주의 전략들입니다. 그나마 122선 근처에서 이격이 20% 되는 걸 찾아보십시오. 50%에서 100% 사이는 애매해요. 100% 넘는 건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격이 아직까지 한 딱 122선 제자리 뛰게 하고 딱 뭔가 20% 3일제약도 가능하죠. 이제 거래가 좀 터져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모멘텀으로 갈까 할 때 이 구제약주도 어떤 그 바이오 회사를 투자해갖고 그 영업 외 이익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본업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3일제약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순환형 종목이에요. 그리고 얘는 3만원과 4만원 사이가 때리는 자리고요. 이제 남아있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동성제약, 현대바이오, CM제약, 삼성제약, 영진약품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요. 고려제약은 여러분들 고려제약 지금 설명한 거 갖고 한번 보세요.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벌써 직전 고점 부근에 와 있고 120에서 이격이 50% 그리고 뭔가 지금 때리는 느낌이 날죠. 때리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그래서 고려제약은 가격대가 12,000원 단 오면 해볼게요. 12,000원이냐 12,000원. 여기는 좀 매력이 있어요. 근데 14,000원 이상에서는 안 할래요.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적단도 같이 보시고요. 마이너스보다는 매출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견조한 거 고르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전환사채 없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히려 국제약품같이 쫙 옆으로 긴 거. 그런데 지금 제일바이오도 한번 보면 그래프 모양은 좋아요. 그래프 모양은. 그러니까 그래프로만 보면 얘는 절대적으로 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구글링을 안 해드리는데 기업 분석도 같이 보시라고요. 전환사채는 있는지. 그 다음에 갖다 얘기해서 대주주는 누군지. 그리고 매출단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적자 연속 4년 이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동성제약 상가하면 축하드리고요. 이것도 현대바이오 동성제약, 이것도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아있는 게 그 오토매틱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뭐 유비벨록스라든지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의 순환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제약주들도 항상 제가 설정할게요. 122격에서 옆에로 기거나 50% 이상 안 간 것들 중에 뭔가 거래가 증가하면서 뭔가 나오는 종목들인데 완전히 왼쪽 절벽에 급락시킨 것들, 그래서 떨어진 거에 반만 가더라도 뭔가 수익이 그래도 보이는 것들. 삼진제약도 괜찮죠. 삼진제약도 오케이. 이것도 보시면 매출단이나 영업이익단이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아직 주인을 못 만난 것 같아요. 얘도 한번 발동 걸리면 무섭다고요. 삼진제약도. 그 비슷비슷한 게 삼진제약, 삼일제약 요런 것들. 그러니까 제약주에서도 덜 오른 거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수가 조정할 때 갈 겁니다. 대장이 죽을 때, 그러니까 선물 매도 공격당하고 그 다음에 시가상위 종목들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실적 발표하잖아요. 근데 구제약주들 중에는 대부분들 실적단들이 견조해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나 부적격 맞지 않아요. 대부분 다 적정 맞을 겁니다. 그런데 4년 연속, 요번에 그동안 급등한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8월 달에 간단히 해서 상장 폐지 조건 당하는 것도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피해야죠. 상장 폐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4년 연속 적자에 뭐에 뭐. 그런데 연초 대비해서 200%, 300%, 500% 올랐어요. 갑자기 이런 것들, 그 요새 회계사 감사가요,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면 서로 그냥 잘 넘어갔던 거 요새는 그냥 비적정 그냥 바로 때려버립니다. 그런 짱또를 피해야죠. 8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요번 8월 달은 실적 확인하는 구간이다. 회계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리스크 관리하자. 요게 가장 중요한, 모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에 셀바이오텍은 구글링 하지 않았나? 셀바이오텍하고 모바일 리더는 3시 정도에 구글링 좀 해갖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동안 올랐던 시가상위 종목은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그 매트릭스 구조에 시가상위 1등부터 100등까지요. 75% 능선을 깨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하세요. 특히 코스닥 종목 75% 능선. 이미 깨져갖고 중심도 깬 건 25% 능선 지지하나 보고요. 8월 말까지입니다. 지금 제가 말뜻 하는 거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매일매일 드리는 그 매트릭스 엑셀 데이터 있잖아요. 시장 복귀해갖고 이제 장 끝나면 다운받아서 보세요 해드리는 그러한 자료에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대상이 52주 최고가 최고가를 4등만 했는데 75% 능선 위에 있으면 그 능선을 깨면 무조건 끊어라. 그건 철저히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닥 종목 데이터 다운받으셔 갖고요.
이 데이터를 쫙 보세요. 이게 이제 어저께 수치입니다. 어저께 종가 수치로.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98,000원. 그러니까 10만원 깨면 얘는 망가지는구나. 시젠 15만원. HLB는 이미 깼습니다. 이건 예고해드렸죠. HLB 망가진다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은 11만 5천원. KMW는 7만원. 이 선들을 다 하고 75% 능선 실패하면 무조건 끊어놓고 중심가 25%까지 후퇴. 그리고 감사보고서 확인. 이 작업을 시가상위 종목들과 우량 종목들은 이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건 다 우량 종목들입니다.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코스닥 150 편입,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이거를 75% 능선 다 지지하나 붕괴하나 거기서 감 잡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종목을 이런 것들은 매매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매매해도 되겠구나. 요 데이터 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운받아갖고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 철저히 한번 훈련을 한번 주말에 여러분들 훈련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실전 매매 하시는 데는 저는 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국보는 3시에, 2시 45분 3시에 브리핑 해드리죠. 제가 자료 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3시에 뵙죠.